태안과 보령 등 충남 지역 해수욕장이 지난 주말부터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충남 서북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호우 피해 시설 95곳 가운데 70% 이상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치매와 당뇨에 걸린 아버지에게 한 달 동안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지역 내 해수욕장들도 운영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주요 해변에는 모처럼 피서객들로 북적였는데요. 지역 상인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개장한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이틀 사이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해변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은 모처럼 바닷바람을 만끽합니다. 말리포와 꼬치 등 태안 지역 28개 해수욕장에도 지난 주말 사이 6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당진 외목마을 해수욕장도 파라솔 설치 등 막바지 개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외목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은 오는 9일 개장하여 44일간 운영됩니다. 당진시는 3년 만에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하는 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수영장을 비롯한 요트 체험 등 수상 레저 스포츠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도 개장 전부터 조기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시원하고 즐거운 해수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도 기대가 높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 2년간 매출은 80% 가까이 줄어든 상황. 하지만 먼저 개장한 다른 해수욕장에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올여름 다시 한번 매출 대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게 아주 상가가 좀 거의 다 죽다시피 했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벗어나고 나서 조금 이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오긴 와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개장식으로 하면은 더 손님이 많이 와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충남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937만 명.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다 오는 16일부터 보령 머드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올여름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이달부터는 우회전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도로에서는 혼선도 여전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운전자와 보행자 입장이 돼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싶어요. 그 애는 저보다 어리는데.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도로는 달라졌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봤습니다. 평소 우회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와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차들이 교차로에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바뀐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잠시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더니 보행자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서 있는데도 속도는 줄이지 않습니다. 정지선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이번엔 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오, 막 저렇게 가도 돼요? 오, 여기도 막 간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회전해야 할까?
내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단 멈춥니다. 완전히 멈췄다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합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 신호가 아닐 때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일단 횡단보도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췄다 출발하는 게 편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중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바깥으로 명시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를 단속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이 돼봤습니다.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뒷차가 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지금 저한테 빵빵하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빵하는 거죠? 앞에 보행자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갔다가는 제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였을 때는 그런 상황에 되게 위협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촬영 중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데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 헷갈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냐는 겁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다른 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무심코 또는 알고도 지나치는 게 아닌 멈춘 후 주변을 살피는 습관. 모르면 일단 멈추는 게 답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충남 서북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호우 피해 시설 95곳 가운데 71%인 67곳의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긴급 복구비로 2억 원을 투입해 유실된 하천에 뚝마대 쌓기, 배수로 정비 등 응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저지대나 급경사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상습 수해 지역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20대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해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치매와 당뇨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한 달여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와 둘이 생활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사망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천수만에도 고수온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4일 천수만을 비롯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천수만 해역의 최고 수온은 24.2도로 더위가 지속될 경우 주의보 발령 기준인 2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 현장 대응반을 구성하고 양식장을 예찰하는 등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요즘. 그래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집계된 온열 질환자는 434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요. 벌써 3명의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5명 중에 1명은 낮 12시 이전에 발생해서 오전에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온열 질환이 위험한 건 높은 기온이 뇌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늘로 가거나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일부터 다시 장마가 찾아와서 열기에 습기까지 더해진 더위가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서 온열 질환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충분한 물을 마시고 더우면 그늘을 찾아서 휴식을 취한다. 이처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3대 수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응급 조치만으로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청권 경력 직업인 5명 중 1명이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숙련된 노동력 이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의 월별 경력직 노동력 이동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충청권 경력직 노동력 33만 6천여 명 중 서울 경기권으로 둥지를 옮긴 인력은 총 6만 5,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약 19.4%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지역 내에서는 충남이 2만 6,400여 명으로 가장 높은 수도권 이직 비율을 차지했고 세종 3,600여 명, 대전 16,100여 명, 충북 18,900여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력 있는 충청권 직업인 5명 중 1명이 수도권 이직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지난 5년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 충청권 경력직 노동력은 모두 315만 3,200여 명으로 고용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지역 경력직 노동력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로 이직을 결심하는 등 직업 숙련자의 수도권 이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각에서는 경력직 유출이 빈번해질 경우 결국 지역 경제 활동에 미성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밭대학교 조복현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은 현재 직장보다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 충청권은 경력직 고숙련자가 일할 수 있는 대기업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배운 인력이 다른 곳에 유출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은 계속되는 경력자 수도권 유출로 기술자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더욱 힘들어진다는 호소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 현준 본부장은 충청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 경쟁력이 월등하지 않은데 경력직 유출로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데다가 수도권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며 지역 경력직 이탈이 지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3년 축산악취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예산군 축산과 황진실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축산과 황진실입니다. 예, 먼저 축산악취 개선 공모 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인데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시설 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 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은 충청남도 평가와 2차 농식품부 평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부적격 시군구를 제외한 전국 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종 평가를 진행해 상위 23개 시군을 우선순위 사업자로 선정했는데요.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네,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네,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2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으며 사업을 신청한 관내 24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분뇨 처리 방식 개선, 축산 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를 진행하는 등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최종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 예산 확보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황진실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